여러분, 미드를 따라 말할 때 얼마나 많이 반복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꼭 암기를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Hey my friend, 미드로 영어 왕초보를 극복한 레닛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꼭 염두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주의사항은요, 숫자와 시스템에 의존하지 말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이 학원이나 책이나 또 영상 컨텐츠를 접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많이 만나게 되실 거예요. 예를 들면 3번 무자막으로 보고 2번 영어 자막으로 따라 말하고 다시 3번 한글 자막으로 연습해라. 뭔가 체계적으로 시스템화된 커리큘럼 같은 것을 만나게 되실 거예요. 이런 시스템들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한 번쯤 스스로에게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과연 이 방법이, 이 시스템이 과연 모든 사람에게 통용될 수 있는 부분일까? 제가 강사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무리 좋은 방법, 아무리 체계를 갖춘 좋은 시스템일지라도 그 방법이 나한테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언어적 자질이 다르고 현재 영어 실력에 대한 수준이 각각 달라요. 이것뿐이 아닙니다. 내가 선호하는 학습 성향과 방향이 다를 수 있고요, 하루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나 에너지, 의지의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근데 단 하나의 획일화된 시스템이나 획일화된 기준이 광범위하게 알려져 있다라고 해서 그게 꼭 나한테 맞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물론 그 교육자가 혹은 그 시스템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경험을 통해서 축적하는 노하우라면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이런 경우도 있어요. 교육자의 입장에서, 즉 강사가 쉽게 관리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강사의 편의에 맞게 커리큘럼을 구축하고 시스템화 시키는 거죠. 왜냐면 사람들은 이렇게 체계화된 거를 좋아하거든요. 특히 숫자가 들어갈 경우에는요. 이게 절대 옳지 않다거나 틀린 방법이라는 게 아닙니다. 레리쌤 말대로 해봤다가 이게 아닌 것 같으면 또 다른 방법도 해보시고요. 그 방법을 섞어가지고 나만의 방식으로 하셔도 굉장히 좋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앞의 내용과 비슷한 관점인데요, 너무 수동적으로 학습하지 말 것. 우리는 기존의 전문가들이나 강사한테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나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습관을 갖추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 과 같이 나에게 어울리고 나에게 맞는 방법은 나 스스로 찾아가려는 노력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평생 학원을 다닐 수는 없잖아요. 평생 우리 옆에 선생님이 있을 수는 없겠죠. 선생님 30년 동안 가르쳐줘서 고마워요. 근데 수동태가 뭐예요? 아, 그것도 몰라요? 10년 전에 가르쳐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습관을 갖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높아짐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저는 절대로 기존의 컨텐츠나 강사가 구축해놓은 시스템 혹은 숫자가 들어간 체계화된 것들이 절대 나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강사인데 왜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그리고 저도 영어를 굉장히 못했었기 때문에 많은 학원들을 다녔고 많은 컨텐츠를 접했어요. 그리고 영어를 가르치는 일들을 하면서도 정말 많은 강사분들로부터 조언을 얻고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때 느꼈던 건,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을 비판하지만 사실 좀만 찾아보면 굉장히 훌륭한 콘텐츠들이 정말 많아요. 그 뜻은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잘 가르치시는 강사님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저는 그분들을 존경하고 그분들로부터 많이 배웠고 또 계속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다만 너무 의존하기보다는 나의 성향에 맞는 색깔을 찾아가려고 노력을 하시면요, 영어 공부가 조금 더 재밌고 효율적으로 바뀌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문장을 얼마나 많이 따라해야 되는 건지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바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다 외울 때까지. 여러분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쌍욕을 남기시겠죠. 그러는 거 아니야. 물론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라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그 미드 속 배우 원어민의 소리와 최대한 가깝게, 그리고 그들의 속도와 최대한 비슷하게 따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섀도잉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섀도우는 그림자예요. 그래서 그 배우의 소리를 그림자처럼 똑같이 따라가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섀도잉은 따라 말하는 거니까 그냥 별 생각 없이 무작정 따라 말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많이 따라 말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겠죠. 그래야 지속적으로 학습을 하실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암기를 위해서예요. 그럼 암기가 왜 중요하냐? 암기를 해야 그 암기된 문장으로 나만의 언어로 바꿔서 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잘 듣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 말하는 게 스피킹 향상만 가져온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리스닝에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특히 이들과 같은 속도로 따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처음 유학을 갔을 때 드디어 이제 버스를 타게 된 거예요. 그때 버스 기사 아저씨가 저에게 영어로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아리,
그래서 제가 배운 게 있으니까 Oh, I'm fine, thank you, and you?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기사 아저씨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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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aid, how are you? 그래서 제가 또 그랬죠. I said, I'm fine, thank you, and you? 약간 빡친 아저씨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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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aid, how old are you? 자 여러분,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리스닝 평가를 들었을 때는 How old are you? 라고 성우가 굉장히 명쾌하게 발음을 해줍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외국에 갔을 때 원어민들이 이렇게 말을 해주던가요? 우리 기사 아저씨처럼 How are you? How are you? How old are you를 굴려서 How are you?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는 제가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들을 수 있어요. 왜냐고요? How are you? How are you? 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 정리를 하면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소리로 말할 수 있을 때 똑같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한 번 더,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소리로 말할 수 있을 때 그들의 그 속도를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구장창 많이 들으면 언젠가는 뚫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모르는 단어는 죽었다 깨나도 안 들리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는 많이 말해봐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국어를 배웠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듣기만 하지 않았거든요. 엄마의 소리를 똑같이 엄마, 엄마라고 따라 말했었죠.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그들과 똑같은 소리로 따라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 들리고 나면 당연히 말하는 거는 좀 더 쉬워집니다. 그리고 암기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아까 전에 제가 암기를 해야지 그걸 응용을 해서 나의 표현으로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미드 속 자막, 그들의 대사는 그들의 대사이고 내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내 표현으로 가져가려면 단순히 그 대사를 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사가 어떤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펼쳐진 것이고 어떤 감정으로 말한 것인지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흡수를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복잡해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암기가 아닌 연기를 하자는 거죠. 왜냐면 나의 몰입이 들어갈수록 그 문장 형태가 단순히 기계적인 암기가 아니라 나의 감정이 투영된 나의 표현으로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계적인 암기를 피하려면 그 표현을 앵무새처럼 소리만 따라해가지고 내 걸로 만들면 안 되고 상황, 감정을 고려해서 내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대사 자체를 외우는 게 아니라 그 대사 표현의 문장 구조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문법적인 구조일 수도 있고요. 또 수거일 수도 있고 또 상황에 걸맞는 원어민적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계속 반복을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눈에 보이실 거고요. 더 자세하게 분석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추후에 또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미드로 따라 말하기 전에 주의해야 할 점 두 가지. 첫 번째, 숫자나 시스템, 즉 획일화된 커리큘럼에 너무 의존하지는 말자. 두 번째, 강사한테 의존해서 너무 수동적으로 학습하지 말자. 그리고 문장을 얼마나 많이 따라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은 다 외울 때까지. 그것의 기준은 그들의 소리와 속도를 비슷하게 따라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이유는 뭐라고 했었죠? 우리의 표현으로 가져가기 위함과 동시에 잘 듣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계적인 암기를 벗어나서 그 상황에 몰입하고 내 감정을 넣어서 나만의 표현으로 가져가는 것. 단순히 소리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장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어떤 원어민스러운 표현이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흡수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전달드린 내용 말고도 여러분들이 문장을 따라 말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이 많아요. 이건 돈이잖아. 그 중요한 포인트들은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언제나 그렇듯 당신의 영어를 통한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